절에서 만난 친구들의 거침없는 수다, 청춘 토크쇼 절친. 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오늘도 청년 불자들을 대표해서 4명의 절친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백년아 김아나입니다. 네, 저는 대학생인데 지금 휴학을 하고 현재 무아라는 회사의 대표로 있고요. 저희 회사는 전통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제 주로는 어린이 법회나 어린이 불자들을 위한 교육 콘텐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회사 이름이 무아요? 네, 네. 네, 저 일단 무아는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나무 윤민수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이제 조단 역으로 그 배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심리 상담사나 뭐 명상지도 전문 강사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포교 활동을 또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뭐 오늘 2가지 주제에서 전부 다 프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제가 좀 많이 의지해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나냐 안수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한 2년간의 공백 기간을 가지고 이제 오늘로써 이제 마무리를 이제 취업을 함으로써 그 공백 기간을 마무리했는데 그 상황 2년 동안의 상황들을 좀 이렇게 오늘 얘기를 스님하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2년 동안의 상황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뭔가 취업에 관해서 좀 네. 이렇게 저같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좀 잘 승화시키고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관정 장재열이고요. 저는 옆에 계신 우리 나냐 법우님과 마찬가지로 대기업에서 인사 담당자로 일을 했었어요. 인사 담당자로 일을 하다가 지금은 퇴사를 하고 청춘상담소 좀 놀아본 언니들이라는 비영리 상담소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인사 담당자여서 그랬었는지 저희 상담소에 청년들 취업 고민이 정말 많이 오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청년 불자 법우님들의 취업 고민도 너무너무 듣고 싶고 또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또 취업 부분에서는 우리 장 법우님한테 의지하면 되겠네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자기소개하시는 모습을 보니까요. 사실은 낯익은 우리 장법우님도 계시고 네. 장법우님이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처음 뵙는 낯선 법우님들도 계시는데 오늘 아마도 각자 말씀하시고 싶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그런 주제가 있어서 이렇게 나오셨을 것 같아요. 그러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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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물론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그러면은 오늘 어떤 주제들을 저희가 다뤄봤으면 좋을까요? 우리 안법우님? 네. 저는 요새 또 이제 청년들의 대표 문제가 취업이잖아요. 누구나 다들 겪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처럼 그런 고민들을 많이 겪는 법우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좀 그거에 대해서 네, 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취업 문제네요. 네. 그러면은 취업 문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네. 내용들을 좀 다뤄야 되나요? 글쎄요,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 요즘에 청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제 일자리가 빠질 수 없는 1순위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 상담소에서 지난 3년 동안 약 2만 6천여 명의 청년들을 상담을 했을 때 그 중에 약 60%, 15,000건 이상이 취업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 취업이 되지 않은 취준생 청년들이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취업이 되고 난 이후에 신입사원 또는 정말 뭐 대리 과장까지도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까지도 취업에 대해서 재취업, 뭐 퇴사 고민을 정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언제쯤부터 그런 고민을 시작하나요? 사실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취준생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취업 고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요 최근에는 고등학생, 중학생 학생들부터도 잠시만요. 취준생이 뭐예요? 취업 준비생이죠. 네. 제가 안 해봐가지고. 네. 그래서 취업 준비생들부터 고민을 한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중학생, 고등학생들부터도 사실은 미리 청년기를 걱정하는 주요 이슈 중에 하나라서 중고등학생 때부터 저는 큰 꿈 없고 공무원 하려고요. 이런 고민들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이제는 연령을 가리지 않는 이슈가 된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그 모 대학교에 네.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그 공부 잘한다는 대학교죠. 네. 그 법대 친구들하고 법회를 주기적으로 갔던 적이 있어요. 어. 근데 그때 그 법대를 다니는 친구인데 그 꿈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법원 공무원 되는 게 꿈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니 법대를 다니고 있는데 맞아요. 사법고시가 아니라. 그렇게 공부를 잘해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그 모습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대학생들 정말 요즘에 그렇게 고민 많아요? 많죠. 우리 김보부님 지금 대학생이시라고 네네네네. 휴학하셨. 네, 저는 3학년 마치고 휴학을 했는데 휴학을 한 지 지금 2년 차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친구들은 이제 다 졸업을 하고 이제 여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졸업을 하고 이제 취업을 한 친구들이 많은데 되게 힘들어요, 현실이. 취업 준비, 대학교 다닐 때도 다들 스펙이다 뭐다 해서 준비하는 것도 힘들지만 요즘 등록금이 워낙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한테 그렇게 등록금을 손을 벌린다고 하더라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이제 아르바이트도 뭐 일주일에 뭐 서너 번씩 이렇게 하다 보면 스펙 쌓고 아르바이트도 이렇게 하다 보면 놀 시간은 커녕 없죠, 시간이. 전공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저는 불교미술 전공이라서 미대인데 이제 주위 친구들은 경영대나 뭐 이렇게 인문대학 친구들도 많으니까 예술대 친구들은 솔직히 말하면 취직을 못하죠. 할 곳이 없으니까.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몇 학번이세요? 저는 1, 2학번이요. 1, 2. 네. 동국대학교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서울 캠퍼스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제가 공사학번이니까 네. 여기 학연 나오나요? 한 10년 만에 지금 좀 많이 달라진 모습이네요. 아, 스님 계실 때는 좀 달랐나요? 네. 전 출가하기 전에 동대를 다녔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뭐 전공을 살렸죠. 네, 저는 불교학과 아니었고요. 산업시스템공학부. 반전인데요? 그래서 전 뭐 관련 논문도 썼고 스님 돼가지고 관련 논문도 썼고 해서 뭐 전공을 살리기는 했는데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뭐 말씀해주신 얘기가 거의 지금 정확한 20대 친구들 취준생들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말씀해주신 대로 예술계통이나 조금 취업과 무관한 전공들의 친구들일수록 취업 시장이 더 좁아서 취업을 안 하고 전공을 살린다기보다는 더 늦은 나이에 더 적은 스펙으로 경쟁에 뛰어들게 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준비해야 되는 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많죠. 뭐 준비해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 성적 같은 거 토익 뭐 이런 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3학년쯤 되니까 다들 자기소개서를 쓰더라고요. 자소서라고 하는데 이제 한 몇백 장을 그 회사에 맞춰서 이렇게 다 써서 이렇게 몇백 개 회사에 지원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취업 5종 세트 있죠. 취업하기 맞아요, 위해서 맞아요. 최소한 갖춰야 되는 5개의 항목이 있는데요. 일단은 어학 성적, 그리고 해외 연수 또는 어학 연수 또는 워킹홀리데이 경험, 그 다음에 인턴 경험, 대외 활동, 학점 이렇게 5개가 취업 5종 세트입니다. 그거 없으면 취업 못 해요? 거의 서류에서 다 소위 말하는 빛의 속도로 떨어진다, 광탈을 하는 경우가 많죠. 아니 그러면은 뭐 다 그걸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예전에는 뭐 대출, 출티, 뭐 출석 안 하고 이런 친구들 많은데 요즘은 지각도 없고 결석하는 친구들도 거의 없어요. 왜냐면 학점에 결석을 한번 해버리면 바로 비권대로 떨어지니까. 아니 왜 한 번 했는데 비권대로 떨어지죠? 그만큼 모든 학생들이 다 정말 취업 때문에 학점에 민감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상대평가를 했을 때 굉장히 그 상대평가의 기준치가 높아진 거죠. 너무 스님이 격세지감을 느끼고 계신데요. 저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불교적인 측면에서 공부를 더 깊이 들어가서 내가 왜 취업을 해야 되고 왜 살아가고 더 깊이 들어가서는 왜 태어났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자기 내면을 자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저는 좀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흥미로운데요. 현실 얘기해 주실 거고 불교적인 관점 얘기해 주실 거고 그럼 제가 종합해서 두 가지를 잘 믹스하면 재밌는 내용이 다뤄질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자석 배치가 참 재밌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열심히 뭔가 스펙을 쌓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하면 왜 그러는 건데, 왜? 돈을 벌기 위해서죠. 일단 학자금도 갖고, 네. 이렇게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앞으로 결혼 그 적정 나이가 있잖아요. 네. 요즘 몇 세예요? 보통 남자나 여자는 한 30대 초반이 딱 그 정년기인 것 같아요. 그럼 그때까지 벌어놔야 되는 돈이 있는 거예요? 그쵸. 이제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으려면 뭐 결혼을 하려면 전셋집도 있어야 되고 뭐 사돈댁에 호순수도 해야 되고 사돈댁 나왔어요, 사돈댁. 그래야 되니까 네. 아, 진짜 대단하네요, 대단해. 와, 어떻게, 진짜 대단합니다, 야. 그러면은, 그렇게 스펙들을 많이 쌓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돈들을 벌 수가 있고, 그렇죠. 그걸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고, 그러면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체크 한번 해보죠. 제가 대중들 만나면은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네. 사람이 걸을 때, 쭉 이렇게 걸을 때, 어떤 사람은 아래 보고 걷고, 어떤 사람은 위 보고 걷고, 어떤 사람은 앞을 보고 걷는답니다. 근데 이거는요, 자기가 의식할 때 말고요. 자기가 의식할 때는 일부러 앞을 볼 수도 있고 위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약간 멍할 때, 좀 오래 걸었을 때, 네. 그때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데, 자기의 습관 같은 게 나온다는 말씀일까요? 그쵸. 그래서 아마 지금 딱 어떻게 걷느냐고 물어보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래를 보고 걷는 것 같으세요? 위를 보고 걷는 것 같으세요? 앞을 보고 걷는 것 같으세요? 장보부님. 저는 위를 봐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래를 보고 걷네요, 저는. 그래요? 네, 왠지 위를 보는 게 약간 좋은 것 같은데, 네. 저는 땅을 보고 걸어요. 네. 땅을 보고 걷는다. 네. 약간 위를 보고 걸으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예, 땅을 보고 걷네요, 생각해보니. 안보부님은요? 저도 그냥 그걸 인식을 하고 걸어본 적은 없는데 진짜 밑을 많이 볼 것 같아요. 저도 어느 밑을 순간. 많이 본다. 윤보부님은요? 네, 저는 앞을 보고 걷다가 네. 우리 예전에 이제 걷기 병사 이런 것 때문에 호흡을 보고 걸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네. 사실 잘 현실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앞을 보고 걷다가 호흡을 봤다가 또 마음속으로 연부를 했다가 혼자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알아차림을 하면서 걸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은 앞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앞을 보고 네, 걷는다. 앞을 보고 걷는다. 김보부님은요? 저도 앞을 보고 주로 걷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 얼굴이나 이렇게 관찰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네. 네, 전 주로 항상 걸을 때 뭘 보고 막 살펴보면서 걷는 버릇이 있어요. 제가 이걸 봤는데요. 네. 그 아래를 보고 걷는 사람은 과거를 생각하는 것 같으세요? 미래를 생각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현재를 생각하는 것 같으세요? 과거? 그럴 것 같죠? 네. 그럴 것 같죠? 네. 네. 위를 보는 사람은요? 미래. 미래. 그럴 것 같죠? 네. 앞을 보는 사람은요? 현재. 이거 내가 일부러 얘기 안 해주고 한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앞을 보고 걷는다고 대답할까 봐. 그렇죠. 지금 근데 말씀해 주신 게 정답인 거죠? 저희는 과거지향적 사람들, 현재지향적. 야, 오늘 5번째 끝났네요. 뭔가 약간 지금 묘하게 됐어요. 네. 네. 우리는 후회를 많이 하나 봐요, 그죠, 어머님? 지금 정확히 얘기하셨어요. 과거를 이렇게 쭉 보고 걷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후회 감정에 많이 사로잡히고 미래를 보고 걷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많이 사로잡히고 불안, 걱정. 앞을 보고 걷는 사람들은 현재를 직면하죠. 현재를 직면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지금 제 기억으로는 그 학교 다닐 때 참 좋았던 것 같거든요. 네. 정말 자유롭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스님 학교 다니셨을 때. 그쵸? 저 04학번. 네. 학교 다닐 때 정말 좋았던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는 정말 위만 보고 걷는 것 같아요. 불안과 걱정 속에. 그렇죠? 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다고 그렇죠. 또 네. 얘기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이러면은 약간 불교적인 해법을 좀 찾아보는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여러 큰 스님들께서도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또 저희도 항상 이런 법문이나 가르침을 많이 들으면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값진 시간이고 소중하다라고 하는데 그
그게 참 일상생활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병행하는 것이 아마 저희뿐만이 아니라 시청하시는 우리 BTN 불교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취업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불교적으로는 분명히 미래를 위해서 지금을 희생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지금 두 분이 아까 말씀하시는데 네. 그 좋은 직장 다니시다가 네. 그렇게 스펙 쌓아가지고 경쟁해서 들어가고 싶은 거기 네. 들어갔다가 그만두셨다 그랬거든요. 네. 혹시 이유가 네. 어떤 이유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학부터였어요. 저는 이제 아까 스님이 말씀하셨던 그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그 대학 졸업생들이 대부분 가게 되는 그 회사를 가고 사실은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또 아니면 사회적으로 이게 좀 좋은 코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를 굉장히 충실히 따른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소위 말하는 좀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엄친아였던 거죠. 그 시절에는 엄마 친구 아들이라서 저희 어머니의 친구 자녀분들이 많이 고통을 받으셨던. 네. 근데 저는 막상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들어가고 나서 모든 주변 사람들이 너는 이제는 고민할 거 없다. 이제는 그냥 즐기면서 살면 된다라고 했는데 막상 그 순간이 되니까는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사팀에서 일을 하면서 이 대학생들에게 우리 회사 오세요라고 이제 하잖아요. 리크루팅을 하게 됐을 때 어떤 친구 한 명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사 담당자님은 되게 만족하세요? 행복하세요? 라고 하는데 제가 거기서 더 걸린 거죠. 왜냐면 제가 자신 있게 전 너무 행복하죠? 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나오지 않고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나는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사회적으로 권유하는 시스템 안에서 굉장히 빠른 걸음을 밟아왔지만 내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내가 만들어 놓은 생각, 내가 만들어 놓은 자아상이라는 게 있나? 그게 저는 한 29살에 사춘기가 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들어가 봤더니 네. 만족해서 나온 거예요? 불만족이어서 나온 거예요? 저는 불만족 정도가 아니라 우울증 때문에 치료가 너무 필요한 상황이어서 회사를 나오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른들이 말하거나 사회에서 말하는 들어가고 나면 무언가가 펼쳐질 것이다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이 없기 때문에 만약 그 회사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해도 내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에게 그런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계속 찾으려고 시도했고 뭐 소위 말해서 여기 나가면 내가 뭐 하겠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가 느낀 거죠. 내가 여길 나가면 뭐 하겠어라는 것은 이 조직의 일원으로서만 내가 존재하고 같이 있을 뿐 나는 없구나. 저는 거기서부터 우울증이 오고 우울증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다행스럽게 저를 찾아서 나오고 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도 우울증이 있어요? 그렇지 않죠. 네. 그럼 잘 됐네요. 네. 잘 그만두셨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나가 없다는 말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진짜 저도 그냥 기계 부품인 것 뿐이지 저의 뭐 생각이나 뭐 그런 것 전혀 필요 없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되게 많이 힘들었고, 근데 제가 그만둔 이유는 저는 직무가 좀 많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마케팅을 했었는데 그게 자체 좀 앉아서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저는 좀 약간 활동적인 거를 좋아하는데 그 앉아서 있다 보면은 이렇게 힘이 빠지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일을 하면서 내가 뭘 하고 있구나 성취감도 안 들고. 그래서 처음엔 진짜 자부심이 이렇게 남들한테 나 이 정도 돼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지만 정작 그 자신감 있는 거에 반해 저는 그만큼 채워지는 게 없어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아니구나 고민 끝에 저는 그래서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은 두 분 다 일단은 그렇게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길, 그렇죠. 예, 우리나라 청년들이 이 가고 싶어하는 그 길을 걸어봤더니 네. 갔더니 일단은 불만족이다. 네. 네. 이건 공통점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그 불만족을 지금 해결을 한 거죠? 우울증이 해결이 됐다 그러시는데? 저는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우울증 때문에 굉장히 오래 방황을 했었고 치료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사실은 우울증 치료가 저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일화를 말씀을 드리면 정신과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치료할 때 많이 해주세요. 당신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소중했다. 그걸 인지해야 된다는 말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서 뭐라고 의사 선생님에게 쏘아붙였냐면 그렇게 제가 언제나 소중했다면 제가 사표를 쓰기 전에 이 사실을 알려주셨어야 해요. 저는 백수잖아요. 제가 다 읽고 나서 이걸 알려주시면 더 비참해지지 않나요? 라고 쏘아붙였더니 의사 선생님이 몇 달을 더 그렇게 상담하시고 치료를 약간 놓으셨어요. 놓으시면서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너의 얘기들을 스스로 글을 쓰고 스스로 자문자답을 하면서 답을 찾아보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고 마침 그걸 위해서 템플스테이를 하러 이제 사찰에 들어갔더니 이제 스님께서 그렇게 하면서 부처님 말씀에 좀 귀의를 하다 보면 조금 더 보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때부터 자문자답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자문자답을 인터넷에 그냥 올렸거든요. 혼자 일기 쓰다 보면 안 하고 싶어질까봐 매일매일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게 우연찮게 많은 네티즌 분들이 보시고 화제가 돼서 자기 얘기도 좀 들어달라라고 요청이 오기 시작하면서 고민상담소가 되고 아 내가 백수고 우울증 환자인데 남에게 이렇게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힘이 있구나. 저는 그걸 느끼면서 이렇게 우울증이 많이 해소되고 제 길을 좀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청년들 그리고 네티즌들 네. 이렇게 만나는 그런 일을 네. 통해서 네. 뭐 자신의 문제도 해결을 좀 하셨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길이 된 거죠. 그렇죠. 이제는 돌이켜보면 이게 길이었구나. 그때는 뭔가 헤어나기 위한, 나아지기 위한 몸부림이었는데 그게 하나의 저는 네티즌들을 들어드리고 네티즌들은 또 제 얘기에 귀 기울여 주시면서 저의 자존을 높여주시는 또 서로 상호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또 대중 앞에 노출되는 직업이라고 하면 네. 뭐 스님들 있기도 하고 스님들 엄청 노출돼요. 스님들 있기도 하고 근데 또 배우분들이 네. 만만치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장보부님은 다행히도 네티즌들하고 또는 대중들하고 이렇게 노출되는 게 자신에게 도움이 많이 됐대요. 네. 그 배우로서 노출되는 건 어때요? 배우로서 노출되는 것은 이제 한편으로는 그 약간 뭐라 그러지?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면 양면이 다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야, 뭐 이제 비행기를 태워주죠. 연예인이네. 아니면은 뭐 드라마나 이렇게 뭐 어디에 영화에 나왔다. 야, 네 얼굴 극장 가니까 볼 수 있더라. 너 이제 돈 많이 벌겠더라. 등등 이런 되게 긍정적이고 화려해 보이는 면이 있는 반면에 A급이 되지 못한 나머지 이제 이렇게 꿈을 키워가는 사람들이나 나머지 이렇게 지금도 대학로에서 연극이나 뮤지컬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한 그 심한 생활고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부모님의 그런 핍박 그리고 어떤 주위 사람들의 걱정 이제는 더 나아가서는 비교까지 당하죠. 너와 나이가 같은 누구는 어디에 취업해서 연봉이 얼마더라.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월세집을 넘어서 전세집을 넘어서 집을 부모님이 얼마를 보태줘서 얼마를 샀더라. 몇 평을 샀더라. 야, 그런데 너는 지금 연봉이 어떻게 되냐. 등등부터 해서 정말 그 듣지 못하는 비수들을 많이 듣는데 그래서 이쪽으로 아마 그 이렇게 화면에 보여지는 직업을 하려면 좀 그 뚝심과 오기와 이런 것들이 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또 배우도 힘드네요. 그렇죠.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사실은 우리 그 아나버부님도 네. 약간 독특해요. 맞아요. 지금 사실상 학생이 여기 유일한데 네. 학생 중에서도 또 대표예요. 그렇죠. 무화 대표. 사장님. 무화의 대표. 어떤 저는 이제 솔직히 1학년 때는 정말 뭐 생각 없이 수업도 안 가고 놀고 그냥 술만 먹고 막 그렇게만 놀다가 어떻게 선배분께서 어린이법회 선생님을 할 기회를 주셔서 약 2년 동안 하는 그 어린이법회 진행을 하게 되면서 제 나름대로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배우는 게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걸 한번 일을 시작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작년에 유럽 여행을 갔다 오게 되면서 좀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딱 귀국하자마자 한 20일? 2주 만에 바로 사업자 등록을 하러 갔죠. 그게 언제예요?
작년 12월 23일이에요. 아, 아니, 사실은 저는 그 주변에서 네. 청년들이 이제 만나면 제 주변에 있는 청년들은 대학생들 중에서도 네. 학교 다니는 중간에 네. 이렇게 그 어. 사업을 시작하는 친구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정말로 평범한 일인가 아니면 특별한 일인가 이 감이 없어요. 아마도 스님 주변에 열정과 에너지가 가득한 청년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이제 우리 아나버부 같은 이런 활동들을 학창 시절에 그것도 하는 친구들은 정말 드문 케이스고 또 그만큼 친구들한테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해? 라는 반응을 들을 정도로 사실은 용기 있는 케이스라고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일이에요. 제 주변에서 그렇게 미리 사업하시는 청년들 보니까 네, 네. 취업 정말 잘 되더라고요. 취업이 정말 잘 되더라고요. 아, 취업이요? 네. 저는 부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왜 취업 안 하고 싶어요? 저는 지금 일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저는 살면서 뭘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제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학원도 가고 공부도 하고 수능 봐야 되니까 이랬는데, 대학교 와서도 사실 되게 막막했어요. 내가 뭐 1학년 때는 이제 나중 일이니까 나도 남들처럼 어떻게든 준비해서 대기업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야 상담이라는 일을 해보니까 내가 좋아하거나 아니면 내가 자연스럽게 하게 된 일들을 하면 힘들어도 힘든 줄을 모르고 하는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사실 그걸 굉장히 어린 나이에 먼저 느끼시고 그걸 찾아서 하신 거잖아요. 사실 그 점 자체로도 저는 정말 우리 시대의 청년들 중에서 흔치 않은 대단한 청년이라고 생각 드는 것 같아요.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하고 싶은 일을 먼저 찾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훌륭한 일인 건가요? 그럼요. 그거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언제 찾느냐가 아니라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로 속에서 불안을 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늘 이제 취업에 대한 주제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요. 이제 검색을 좀 해봤어요. 어떤 고민들을 하는지. 취업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하면은 네. 무슨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연관 검색어 쫙 그렇죠. 나오고요. 뭐 이렇게 네. 막 나오니까 어떤 고민을 하나 봤더니 근데 거기에서 취업이 될까 말까 이런 불안감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이렇게 취업을 하고 그 취업에 딱 자기가 결정한 그 길 있잖아요. 그 길로 자신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길을 걸었을 때 행복할지 안 행복할지 그게 나하고 맞을지 안 맞을지 이게 내가 원하던 길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 가지고 그렇죠.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보니까 두 분은 미리 찾지 않은 스타일, 두 분은 지금 그래도 좀 빨리 찾은 스타일, 약간 이런데 네. 지금 저희가 묘하게 1대1이에요, 비율이. 근데 사실은 제가 청년들 만나보면은요, 현실 속에서는 네. 자기가 뭘 하고 싶고 내 꿈은 뭐고 내 목표는 뭐다라고 확고하게 찾은 사람들이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만나봤을 때 그렇던데. 거의 9대1 정도라고 할까요? 저희 같은 비슷한 청년들이 네, 이런 게 9도 넘을 것 같죠? 네. 9.5 대 0.5? 사실 그 정도 되지 않을까 맞아요. 싶네요. 일단은 빨리 찾은 게 좋은 일인 것은 같네요. 근데 저도 오히려 저는 20살, 21살 이렇게 20대 초반은 아예 제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저는 전공이랑도 참 내가 미대를 온 게 잘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는 좀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당장 저한테 이익은 안 되지만 그 어린이법회 선생님 한다는 것도 그냥 활동적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어서 쉬기가 싫어서 그냥 무조건 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위에서 뭐 돈은 안 되지만 뭐 해볼 사람 있느냐라고 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다 몸은 힘들어도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고민만 하지 말고 그게 굳이 자기가 정한 방향이랑 같은 그게 아니어도 일단은 좀 해보면은 거기 안에서 다른 사람들도 만나면서 이제 뭐 다른 얘기도 듣고 이러면 좀 더 자기를 좀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방황 많이 했었어요.
내가 왜 취업을 하고 내가 왜 살아가고 또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그 삶의 목표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어떤 나의 육체와 정신 이 오온이라는 것을 한번 내려놓는 시간을 진지하게 뭐 템플스테이나 그 어떤 무언가로도 한번 그런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명상을 하고 꾸준히 본인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모든 정답은 저는 자기 안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찾지 못하고 마음이 안에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밖에 나가 있는 상태에서 자꾸 돌아다니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아가 잃어버렸다, 주체를 잃어버렸다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취업과 모든 삶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께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굳이 취업을 왜 해야 하는지 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굳이 그리고 직장을 찾는다면 불법과 관련된 저는 직업을 찾아서 부처님의 어떤 불교 홍포에 널리 이바지를 하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저 개인적인 뭐 생각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방송 잘하는데요? 네. 저는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네. 확실히 프로인데요? 네. 아, 제 흥분해서 침도 치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스님은 당연히 뭐 자신의 수행의 길에 대해서 뭐 인생의 길에 대해서 뭔가 뚜렷한 확신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청년들이 이런 류의 질문을 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인데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뭐 인생의 길, 꿈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면은 요즘에 되게 다양한 대답 중에 전형적인 대답 중에 하나가 가슴 뛰는 일을 찾아야 된다. 맞아요. 그런 얘기 하죠. 네. 근데 그 가슴 뛰는 느낌이요. 전형적인 느낌이 아니에요. 가끔 일어나는 감정인 건가요? 뭐 사람마다 다 틀리죠. 아, 왜냐면 불교를 공부해도요. 네. 가슴이 뛰어요. 삐띠라고 하는 현상인데 환희가 일어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환희가 일어나는 순간들이 삐띠요? 있는데 이 빨리어로 삐띠라고 하더라고요. 삐띠 쑥거. 근데 그 환희가 일어나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불교 공부를 할 때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 삶 속에서도 배움이 있고 성장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분야의 길을 걸어갈 때 그런 느낌이 나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느낌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요. 전형적인 현상들이 다 달라요. 몰입해서 오는 기쁨. 그러니까 몰입해서 오는 기쁨이 보면은 삐띠를 5가지로 나눠요. 근데 그 전형적인 느낌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이 환희로서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걸 정형화 시켜놓고 찾으려고 하니까 왜 나는 가슴이 안 뛰지? 왜 나는 가슴이 안 뛰지? 왜 나는 가슴이 안 뛸까? 난 가슴이 안 뛰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고 난 좀 뒤처진 것 같고 난 좀 모자른 것 같고 그쵸. 난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어떡하지? 그 감정이 사로잡 그런 감정을 제가 만든 감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감정으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꿈을 찾겠다고 막 가슴 뛰는 느낌 찾는 분들한테 항상 말씀해 드리는 내용은 그냥 찾지 말아라. 왜요, 스님? 그거는 네. 지금 아까 우리 장보부님이 했었던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 나왔어요.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내가 찾은 게 아니라 다가온 것이다. 이게 9.5 대 0.5 중에서 9.5의 입장이에요. 0.5는 그냥 자연스럽게 자라나면서 다가오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 못 찾은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활동해봐야 돼요. 뭔가를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맛집이라 그래서 가서 메뉴판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이렇게 그림 보고 뭐가 맛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일단 시켜 먹어봐야. 네. 그렇죠. 저는 근데 참 안타까워요. 승복이꾼은 맛집을 못 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워요. 갑자기 배가 고픈데? 근데 일단 먹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든 일단 해봐라. 뭐든 일단 해봐라. 우리 대학생인데. 그렇죠. 네. 20대 초반.
최연소. 최연소. 네. 근데 중요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일단 해봐라. 근데 또 거기서 앞문장에 더 중요한 문장이 있었어요. 뭐죠? 그게 뭐냐면 내가 정해놓은 내 인생의 주제, 목표하고 맞지 않아도 맞지 않더라도 뭐라도 괜찮으니까 일단 해봐라. 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안보부님은 그걸 어떻게 실천한 거냐면 그만두는 걸로 실천해 본 거예요. 그런 게 있구나. 그만두는 걸로 실천해 본 거예요. 그 역경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순경을 포기하는 게 더 힘들다 그래요. 역경은 우리 주변에서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벗어나는 것도 되게 힘든데 네.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자기가 정말 주변에서도 좋은 상황이라 그러고 내가 보기에도 좋은 상황인 그거 네. 그걸 포기하는 거 거기 사로잡히지 않고 그걸 포기해버리는 거 그렇죠.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건 맞는 것 같아요. 안보부님 해보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무슨 선택을 해도 되게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수월해지고. 근데 더 자신감을 가지시려면은 그걸 찾아야겠다? 네. 그거 그냥 이제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0.5한테는 해당되는 말일지 모르지만 9.5한테는요. 사실은 그 강요가 폭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강요가 다 얘기하잖아요. 책에도 써 있고 강의에서도 얘기하고 막 다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쏘고면 안 돼요. 나는 9.5면 그냥 쿨하게 9.5인 걸 인정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이제 20년 넘게 살았는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 정확히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그렇다고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액션. 근데 그러면서 병행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안으로 들어가는 네. 명상. 이게 불자로서의 자세인 거예요. 그냥 액션까지 가면 이제 그거는 불교적인 해법을 찾아보는 건 아닌 거고 좀 더 디테일하게 자기를 살펴보려면 네. 우리 윤 스님 눈치시죠? 오늘 스님 두 분과 함께 나누는 자신의 환심이 두 배로 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느낌이 달랐어요, 역시. 아니 뭐 제가 그 딱 멘트 할 때 네. 대화하다가 카메라 딱 볼 때 목소리 톤이 바뀌는 걸 딱 보고 네. 아 스님으로서의 자질이 충분하다. 충분하다. 정말 스님들 보시면 제가 혼나겠습니다. 자중하겠습니다. 제가 그 취업 관련해서 그 스님들한테도 질문이 좀 많이 오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이제 스님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렇게 찾아봐요. 아, 다른 스님들이. 그렇죠. 제가 취업을 안 해봤는데. 그렇죠. 네. 아, 취업을 안 해봤는데 나한테 취업을 묻는 거예요. 네. 뭐 그런 거죠. 저희 언젠가는 그 라디오 하는데 질문 왔어요. 네. 아들이 결혼을 못 했대요. 네. 그래가지고 결혼하면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겠냐. 그래서 네. 내가 나이를 물어봤어요. 나이를 물어봤더니 40이 넘으셨대요. 아드님이요? 네. 제가 그때 20대였던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런 질문을 받으면 경험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스님들한테 조언을 받아야 되니까. 네. 그러면 스님들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이렇게 찾아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되게, 이 말은 정말 옳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답 중에 하나가 지금 장법우님이 이야기했었던 내용하고 같은데요. 같은데 그 0.5 있잖아요. 네. 이 0.5만 옳다고 생각하고 이 살아가는데 사실은 불교적으로 볼 때는 9.5가 행복한 삶에는 훨씬 유리해요. 왜 그러냐면 이 불교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수행이 뭘까요? 뭘까요? 명상 아닐까요? 명상으로 시작하는 세대. 네. 그 다음 세대. 절. 절. 뭘까요? 그냥 뭐
내려놓고 비우기 이런 거 아닐까요? 네. 근데 내려놓고 비우기 위해서 하는 수단으로 선택을 하는 게 명상, 간화선, 참선, 네. 그리고 뭐 절. 네. 근데 그 중에서 절만 놓고 보면 네. 왜냐면은 저는 주로 초심자들한테 절을 정말 많이 시키거든요. 근데 그 절을 할 때 절을 하는 마음가짐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하심. 하심. 그렇죠. 그쵸? 네. 근데 아까 놓아버림 표현하셨죠? 네. 아, 놓아버림. 놓아버림. 네. 되게 흥미로운 게요. 네. 놓아버리면 길이 열려요. 왜 그러냐면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가 요만해지거든요. 네. 근데 놓아버리면 이만해져요. 그래서 이만할 때는 요 물통이 네. 작죠. 그렇죠. 네. 근데 놓아버리지 못하고 사로잡히면 이만해져요. 아, 그러면 물통 크기는 똑같은데 그렇죠. 커 보이는 거죠. 갑자기 너무 커졌죠. 음. 그래서 어제는 아무런 문제도 아니었던 게 오늘은 내가 만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똑같은 거예요. 꿈에 대한 거. 꿈에 대한 거. 네. 그래서 우리 장보부님 말씀대로 9.5에 해당되는 분들이 그냥 쿨하게 인정하고 나 원래 그렇다. 찾아도 보다 보면 생기겠지. 네. 그리고 뭔가 액션하고 열심히 실천하고 그리고 뭔가에 사로잡히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훨씬 좋은 장점이라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제가 안보부님 좀 더 자신감이 있으면 좋겠어서. 아, 진짜요? 아니 오늘 근데 아주 막 온 말씀에 막 아주 그냥 막 환희심이 네 감동의 물결이 옆에 물결이 파도같이 막 들려요. 네. 그러니까 그 막 찾겠다고 애쓰지 마시고 네. 이번에 너무 거기에만 몰입을 했나 봐요, 제가. 찾아야겠다라는 그게 큰 거 같아요. 네. 1시간 가지고는 조금 아쉽기는 한데. 네, 그쵸? 정말 아쉬워요. 네. 그럼요. 네. 근데 그래도 방송은 항상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일단 이 주제는 네. 또 나중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 예. 네. 일단 이 주제는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다음 주제로 그냥 바로 넘어가나요?